오늘 아침잠에서 깨어나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분명히 느껴졌던 그 감각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용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에 사정감은 왔습니다.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것 같은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혼자 감당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병원 가기도 무서워서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마음속에 꼭꼭 눌러두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 가운데 약 38%, 즉 3명 중 1명 이상이 이른바 드라이 오르가즘, 사정감은 느껴지지만 정액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의료기관을 찾는 분은 채 12%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8%의 분들은 그냥 견디고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88%의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일상 속 작은 습관 3가지만으로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맞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 느끼고 계신 불안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처럼 사정기능 역시 나이와 함께 서서히 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갑자기 찾아온 재앙처럼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그 준비, 그 이해입니다. 몸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정액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관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입니다. 전립선은 정액의 약 30%를, 정낭은 약 60%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2 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함께 서서히 기능이 낮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의 생산 설비가 낡아가는 것처럼 생산량이 줄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립선의 분비 기능 저하, 정낭의 수축 능력 감소, 그리고 사정 반사를 조절하는 신경 전달의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수도꼭지는 돌아가는데 파이프 안에 물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30대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과 정낭의 분비 활동을 지속시키고 사정 타이밍을 조절하며 오르가즘의 깊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사정의 느낌 자체가 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골반 혈류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느려지는데 특히 골반 안쪽의 혈관이 좁아지면 전립선과 정낭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기름이 부족한 엔진처럼 돌아가기는 하지만 출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복부 비만, 음주 습관 등이 겹치면 이 변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혹은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성적인 반응이 훨씬 둔하게 느껴졌던 경험. 그것이 바로 이 연결고리를 몸이 직접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70세의 정태식 씨는 사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6개월 동안 성생활 자체를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고장난 기계처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골반 혈류 개선과 호르몬 지원에 집중하는 생활 루틴을 시작하신 후 3달 만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몸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내가 방법을 몰랐던 거였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몸은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법을 알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라이 오르가즘의 3가지 핵심 원인은 첫째,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저하, 둘째, 테스토스테론 감소, 셋째, 골반 혈류와 신경 전달 둔화입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서 사정감은 있지만 정액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중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2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겪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왜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극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강한 방식으로 뭔가 반응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음경의 신경 말단은 매우 섬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적절한 강도의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과도한 자극이 반복되면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즉, 감각을 스스로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귀가 그 소리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처럼 신경도 과도한 자극에 대해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극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느낌은 오히려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는 조급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반응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속도를 기대하면서 조급하게 서두르면 뇌가 충분한 흥분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행위가 끝나버립니다. 마치 오랜 시간 천천히 끓여야 맛이 나는 국을 너무 빨리 불을 올려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정을 건너뛰면 결과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분명히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시작하면 왠지 잘 안 되고, 그러면 더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 더 안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3가지 핵심 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면 신경이 각각의 감각에 더 오래,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르가즘은 속도의 결과가 아니라 집중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번째는 자극 부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전체의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허벅지 안쪽, 하복부, 회음부 등 주변 부위를 먼저 따뜻하게 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추운 날 자동차 엔진을 켜고 바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워밍업을 충분히 한 뒤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3번째는 복식 호흡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긴장과 이완의 핵심 열쇠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골반 근육을 의식적으로 이완시켜 주십시오. 이 호흡 패턴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골반 혈류를 증가시키며 오르가즘 반응의 깊이를 높여줍니다. 65세의 오성민 씨는 강한 자극 방식을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아예 감각이 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느린 방식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주 후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감각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게 해야 느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드럽게 해야 더 잘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한국 문화 특유의 요소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배우자에게도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특히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도 꺼내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것이 고립감을 더 심화시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배우자와 이 주제를 나눈 분들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눈에 띄게 빠릅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긴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꼭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몸이 좀 변하고 있어 함께 천천히 적응해 나가보자.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파트의 핵심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강한 자극은 신경을 둔하게 만들고 빠른 조급함은 뇌가 반응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해결책은 역설적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넓게입니다. 이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드럽게, 천천히, 넓게.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잘못된 자극 습관을 교정했다면 이제는 몸의 내부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흙이 메마르면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해도 몸 안의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몸의 환경을 바꾸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골반 혈류 개선, 호르몬 지원, 그리고 신경 감수성 회복입니다. 첫 번째, 골반 혈류 개선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온혈요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하반신을 15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와 하복부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골반 안쪽 혈관을 확장시켜 전립선과 정낭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마치 굳어있던 고무 튜브에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면 부드럽게 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골반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루 3분에서 5분 반복해 보십시오. 이 동작은 골반 안쪽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자극해 혈류순환을 활성화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방 안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여성만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의 케겔 운동은 골반 저 근육을 강화해 사정시 수축력을 높이고 회음부 혈류를 개선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5초간 수축했다가 천천히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 10회, 3세트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호르몬 지원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지원하기 위해 음식과 수면이 핵심입니다. 먼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필수 원소입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달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특히 굴 한두 개를 된장찌개에 넣어 드시면 아연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을 도와 골반 혈류를 개선합니다. 두부, 닭가슴살, 호두, 현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콩나물국이나 두부 된장찌개는 이 점에서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호르몬 분비를 지원합니다. 아몬드 한 줌,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매일 조금씩 드셔보십시오. 한국 전통 식재료인 홍삼과 인삼도 주목할 만합니다. 홍삼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홍삼 추출물 한 포와 함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줄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저녁 반주가 습관이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을 주 2회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수준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도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방해합니다. 수면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70% 이상이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됩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7시간 이상 깊이 주무시는 것이 이 모든 노력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67세의 강병철 씨는 퇴직 후 불규칙한 수면 습관과 매일 저녁 반주 습관이 겹쳐서 성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2달간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음주를 줄이신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약 한 알 안 먹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세 번째 축은 신경 감수성 회복입니다. 오르가즘의 처리 과정 중 70% 이상이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뇌가 안정되고 집중된 상태에 있을 때 감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마음 챙김 기법, 즉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의식을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때 그 따뜻함을 느끼고 걸을 때 발바닥의 감촉을 의식하는 것처럼 일상 속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성적 감각에 대한 집중력과 감수성도 함께 높아집니다. 아침 햇빛도 중요합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의 햇빛을 15분에서 20분 쬐는 것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호르몬 분비 리듬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아침에 10분 산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등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이 골반 혈류 개선과 테스토스테론 지원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68세의 류상훈 씨는 하루 30분 동네 걷기를 6주간 꾸준히 하신 것만으로 몸이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전체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드라이 오르가즘은 왜 생기는가? 전립선과 정낭학의 기능 저하, 테스토스테론 감소, 골반 혈류와 신경 전달의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강한 자극과 조급함을 버리고 부드럽게, 천천히, 넓게 라는 3가지 원칙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몸의 환경을 바꾸는가? 온열요법과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아침 햇빛과 유산소 운동으로 몸의 내부 조건을 개선합니다. 이 3가지가 함께 맞물릴 때 몸은 서서히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꾸준함을 믿으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의 몸은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덜 남성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몸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돌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가능성이 있고 당신의 삶은 아직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런 주제를 혼자 고민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 하나를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함께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무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어르신들의 건강 이야기를 솔직하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도 힘있게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